안녕하십니까. 약돌TV 김약사입니다. 슬기로운 해외 직구 2편입니다. 인산제품에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 그 유산균이 장에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오늘은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속속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위해 해외 직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인 유산균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유산균은 사람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유익한 세균을 살아있는 형태로 포함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유익한 세균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같은 유산균에도 의약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유산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과 관리가 된 제품이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의약품인 만큼 대상 질환에 대해 검증과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된 것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유산균의 기본 기능은 주로 장에 대한 것입니다. 장을 제외한 기타 기능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로는 미처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가 되고 있거나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는 제품 등이 있으며, 이 중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제품들로 해외 직구 시 참고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장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균을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예시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인 유익균, 즉 유산균 계통의 세균입니다. 다음으로 대장균과 같은 중간 부류의 세균이 있고 살모넬라균 등 중독이나 기타 장질환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품들이 유산균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인 김치도 유산균 식품으로 외국 학술지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 요새는 김치에서 발견되는 유산균을 소위 김치 유산균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의 건강기능 개선 효과가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유산균의 연구 분야 중 대표적인 약 16가지 분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건강,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부분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태극마크가 붙어있는 체지방, 갱년기, 질건강, 면역 과민 개선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별도의 기능을 인정받은 유산균 제품이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질건강은 그래도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가 많으시죠? 심지어는 인지 개선, 불안, 긴장 완화에까지도 상당한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신 여러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나 만성적 또는 치질적으로 상당 기간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산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와 치즈 같은 식품은 수천 년간 사용해온 식품으로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섭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산균이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산균과 같은 경우 식약처로부터 하루 섭취 권장 범위가 1억부터 100억까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소 많이 섭취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산균의 새로운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산균을 소개하면서 그 종류만 이야기하려다 보니 결론이 없는 얘기가 되고 제품을 예로 들자니 광고를 하는 것 같아 고민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분야별로 제품을 하나씩만 예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유산균의 새로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관심이 많고 뚱보균이라는 신종을 탄생시킨 비만, 지방 개선 분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분야에는 국내에서도 인정받은 유산균이 2종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예시하였듯이 코드명을 붙인 제품이 많으므로 코드명으로 검색하여 자료가 많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계통에 속한 제품의 사용 시에는 바람직한 효과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칼로리 식단과 병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유산균이 비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정상체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만인 사람에 있어서는 요새 뚱보균, 비만 세균으로 속칭되는 퍼미큐테스균이 증가하면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그 결과 몇 단계를 거쳐 인슐린 민감성이나
면역, 염증 반응성, LDL이나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주어 비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평형이 깨진 것이 비만의 원인이 하나라는 뜻이죠. 다음은 국내에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질 건강에 대한 유산균입니다. 질 건강 계통에 속한 유산균들은 잦은 여러감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인 여성 중 약 70%가 평생에 한 번쯤은 이 계통의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항생제 사용이나 폐경기 후에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이 어떻게 질 건강을 지키고 잦은 요로감염을 억제하는가를 나타낸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질 건강 이상이나 요로감염은 유해균이 질 점막이나 요로 점막에 부착하여 번식하여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미세물막이 형성되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유산균은 세균보다 먼저 경쟁적으로 질 점막 또는 요로에 부착해서 세균의 부착을 차단하고 그 유산균의 대사 산물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면역 반응에 관여하여 질 건강 또는 요로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만성질환의 일종인 알러지 개선에 대한 효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성 알러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 계통에 속한 제품들은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알러지 개선 효과가 있는 유산균은 지금 보시다시피 단일 유산균으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어 각자가 선호하시는 다른 제품들과 병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알러지 치료 개선을 위한 소형 제품이 많은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이 어떻게 알러지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인체 면역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증상의 개선보다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합니다.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장 건강에 대해 알고 있던 그 유산균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능 중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비만, 질 건강, 잦은 요로감염증 개선, 알러지 개선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로 구강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 개선과 더불어 내게 맞는 새로운 기능을 찾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